네, 저는 귀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17년차 약사 오예서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귀랑 건강이 관련이 있나요? 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귀는 우리 몸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귀 모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귀 모형은 이쪽이 머리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척추 라인, 그 다음에 이쪽은 팔, 그리고 여긴 다리인데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출산할 때쯤 되면은 여기 아이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산도를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아이가 웅크리고 있는 모양, 그 모양을 연상하시면은 딱 귀 모양이랑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학적인 그런 이론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귀를 보시면서 머리, 척추 라인, 다리, 그다음에 팔 해서 여기는 이제 소화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아이가 들어있는 그 모양이랑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그럼 이게 전신, 그러니까 모든 신경이 다 연결됐다고 볼수 네, 있겠네요. 우리 전신과 귀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귀에는 우리 몸에 있는 혈자리들이 다 존재를 해요. 거의 뭐 100개에서 200개 가까이 지금 혈자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요즘 냉방병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지 네. 사람들이 그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눈이 좀 침침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러실 때 눈이 침침하다는 분들이 많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눈이 침침할 때 눈만 보면 절대 안 돼요. 눈과 관련된 장부가 간이거든요. 그래서 간에 이상이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면 또 피곤하면 간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간이 피곤해서 나타나는 그 눈의 피로함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추가 불편할 때, 경추. 목이 안 좋으면요. 여기 흐름이 안 좋아지면서 혈류가 잘 안 가면서 눈이 또 침침해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뇌신경. 뇌신경 중에서도 시신경과 관련된, 시각과 관련된 신경들이 4개나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경이 피로해지면서 눈에 이상이 온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눈과 관련된 자리들을 활용을 하면은 눈이 침침하거나 불편한 걸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한번 귀를 좀 보여주시면서 네. 어떤 곳을 좀 중점으로 봐야 될지 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큰 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피곤하거나 술을 많이 마신 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회식을 한 다음 날 눈 침침한 경험 아마 다 있으실 텐데요. 간이 술을 해독하느라 피곤해져 있기 때문에 간과 연결된 그 눈이 피곤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귀에서 요 부분이 간에 해당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만지실 때는 이렇게 만지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귀찌라고 하나요? 이어링이라고 하나요? 요새 이렇게 젊은 분들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그 자리가 간자리인데요. 그쪽을 지압을 해주시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목을 말씀드렸잖아요. 경추가 굳어 있거나 아니면 경추 통증, 디스크 있는 분들이 눈까지 같이 피곤해지고 눈이 침침하고 막이 끼어 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 목자리, 경추 자리를 풀어주시면은 또 한 번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뇌신경 중에서 이제 시각과 관련된 신경. 그 자리는 이 턱관절이 요 자리인데요. 이 턱관절 주변부로 뇌신경 자리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여기를 앞뒷면에 꼭꼭꼭꼭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그 경추라든지 뇌신경, 뇌신경 네. 그런 곳을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귀를 그렇게 지압해 주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 목 쪽을 주무르는 것도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을 직접 이렇게 주물러 주거나 마사지를 받으셔도 되는데 목을 주무르려면 더 많은 힘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귀는 목자리를 가볍게만 눌러도 내가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간편하게 지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손으로 계속 지압하기 좀 번거롭다,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귀 지압 패치가 또 있습니다. 이런 패치를 이용해서 이 목에 해당되는 자리에 이 시신경과 관련된 자리들, 그 다음에 간과 관련된 자리들에다가 시술을 해 놓으면요. 그냥 24시간 동안 지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방금 그 패치를 말씀하셨는데 네. 패치는 뭐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나요? 네, 얘가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안에 이제 동그란 볼이 들어있는데요. 이 볼 성분이
우리 몸에 이제 기혈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혈자리에 붙여 놓으면은 그 해당 장부의 기혈 순환이 좋아지면서 그 회복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한 2, 3일 정도 부착을 해 두시면은 효과를 계속 발휘할 수 있고 교체는 이제 3일마다 해 주시면 되고요. 와, 그럼 이게 붙이기만 해도 그런 효과가 있다는 네, 특히 경추 쪽은 효과를 많이 보시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자리든 이어테라피 하고 나시면은 눈이 너무 맑아졌어요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아, 네. 제가 이 말 딱 듣고 나니까 나도 이거 귀를 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건 네. 영상에 솔직히 다 담기진 않잖아요. 네. 귀 지도나 뭐 이런 클래스 같은 거 좀 받아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맞아요. 뭐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냥 보시는 것보다는 직접 참여하시면 훨씬 그 습득되는 게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답변 받으시는 거는 아마 댓글에 그 링크를 남겨주실 텐데 그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해드리는 그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 들어오셔서 편하게 질문 올려주시면 되고요.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실제 시술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클래스도 그 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클래스 문의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귀에 어느 곳을 이제 마사지 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신박하기도 했었는데 네, 제가 다시 한번 들어봤을 때는 귀가 전신이 다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전신이 다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면은 좀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네. 걱정이 되시나요? 네네네. 그런 질문도 제가 사실은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다빈도 질문을 뽑아놨을 정도로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제가 안 배우고 그냥 시술해서 실수를 잘못 붙이면 어떡해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 이열 테라피의 가장 큰 장점이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못 붙여서 조금 옆에 붙여도 괜찮습니다. 효과를 조금 덜 보는 거지 부작용 때문에 뭐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그래서 편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고요. 대신 이런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원리가 부착을 했을 때 기혈을 순환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내 몸에 기운도 약하고 혈액도 부족한 분들은 돌릴 게 없잖아요. 순환시킬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부착을 하셨을 때 왜 이렇게 어지럽지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없는데 돌리는 에너지, 오일이 없는데 차를 계속 가속 페달을 밟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영양분을 먼저 채우고 국물 있는 요리를 조금 드신다거나 단백질을 좀 섭취를 한다거나 그렇게 몸을 좀 채워놓고 시술하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몸에 좀 기운이 없는 분들은 좀 오히려 더 잘 먹고 그래야 된다. 네, 맞아요. 몸을 채우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채우고 나서 시술을 받으시면 훨씬 효과를 보시고요. 저는 귀 사진을 먼저 받고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귀 사진을 봤을 때 귀가 좀 창백한 분들이 있어요. 왜 여자 아이돌 분들 얼굴 허옇잖아요. 그런 분들이 기혈이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기운도 약하시고 혈액도 부족하신 분들인데 귀 색깔도 그렇게 창백해져 있는 분들한테는 시술 상담 받으러 오시기 전에 국물 요리, 뭐 설렁탕, 미역국, 샤브샤브 이런 것들 한 그릇 든든하게 드시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고 오시면 시술하고 나서 어지러운 불편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추천해 주시는 음식들 다 보면 약간 소금기가 있는 음식들. 네. 사실은 소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짜게 먹으면 혈압이 높아진다, 뭐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선입견들 때문에 소금 드시는 걸 되게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 좋다고 얘기하는 소금은 그냥 나트륨, NaCl 그 나트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 정제 소금 말고 우리가 천일염이라든지 주겸과 같은 건강한 소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간을 해서 드시는 거는 오히려 몸에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네. 기분이 안 좋아져서 백내장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기 전에 좀 이어 테라피를 하면은 백내장 수술하는 시기에 좀 더 뒤로 미룰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백내장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직관적으로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저는 쉽게 표현해드리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백내장이 어떤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계란 후라이 해서 드셔본 적 있으시죠? 계란을 깨서 익히면은 흰자가 어떻게 되죠? 투명한 색에서 하얗게 변하죠. 그게 바로 백내장입니다. 계란 흰자가 익는 것처럼 눈이 익는 거거든요. 그게 백내장인데 그러면은 왜 익을까요? 계란 후라이가 왜 익었어요? 뜨거워. 그쵸? 열을 가해서 익은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눈이 어떤 장기랑 관련이 있다고 했죠? 간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간에 열이 오르면 눈이 훈증되면서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백내장의 원인이 뭘까요? 간? 그렇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간을 상하게 하는 식생활 습관이 있으신 분들, 평소에 화를 많이 내시는 우리네 엄마들 백내장 진단 받기 쉬우십니다. 네, 약국에 오시는 분 중에서요, 백내장 수술했다고 이렇게 안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평소에 약국 오실 때 보면 성질도 급하시고요, 화도 잘 내세요. 간이 상해 있는 분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또 이런 특징을 어떤 분한테 보실 수 있냐면 술 좋아하시는 아빠들, 그렇죠. 술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이 욱하고요, 화 잘 내시고 그러거든요. 간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관련된 질환을 눈만 보시면 절대 안 되세요. 관련된 장부들을 같이 봐야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백내장 있을 때 귀 혈자리 어떻게 시술하면 돼요 했을 때 눈만 한다고 될까요? 아니죠. 어디를 해야 돼요? 간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간도 해주고 열을 빼줄 수 있고 스트레스랑 분노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면 그 자리도 같이 시술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사실 여러 가지 진단명, 질환들이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오히려 심플하고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이어 테라피를 통해서 눈이 개선된 사례가 좀 있을까요? 개선이 됐던 사례 하나를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눈에 관련돼 있는 것 중에 간과 관련돼 있다, 경추와 관련돼 있다, 그리고 뇌신경 중에 시각과 관련된 신경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뇌출혈로 인해서 시력에 저하가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력이 일부 구간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시술을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술했던 부위들이 여기 이 귀 턱관절 주변부에 뇌신경 있는 자리들을 시술을 해줬어요. 그분이 시력을 잃게 된 거는 뇌출이 생기면서 시각과 관련된 신경, 그 후두골 쪽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터지면서 시력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시술을 해줬더니 시각과 관련된 신경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렇게 동공을 축소하는 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거나 하는 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신경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체크해 봤을 때 시술 전후에 개선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이열 테라피만으로. 그때는 뭐 영양제를 먹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전후로 체크해 봤을 때 개선되는 거를 바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간이랑 귀랑 전반적인 걸 다 테라피를 해주셨던 건가요? 네, 일단은 처음에는 이쪽 위주로 이제 뇌신경 위주로 했었고요. 추가적인 시술도 당연히 했죠. 왜냐면 술을 좋아하는 분이었거든요. 네. 이게 술이랑 눈이랑은 진짜 어쩔 수 없는. 네, 특히나 이제 사실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간이 해독 작용을 잘 못하고 그러면 혈액 상태가 안 좋아지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거나 찌꺼기가 많이 생기게 되면 플라그가 생기면서 혈관에 막힌 게 터지면서 뇌출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 건강의 그 국민분들 위해서 좀 추천하시는 뭐 영양제나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좀 접근해 보실 수 있는 거는요, 사실은 혈액을 맑게 하는 영양제예요. 그래서 오메가3 많이들 드시게 되는데 산패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을 하셔서 식후에 드시는 거 전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르실 때는 시각처 인증 마크가 있는 것들, GMP 라벨이 있는 것들, 이런 그 라벨이 붙어있는, 인증 마크가 붙어있는 것들 선택을 하시고 잘라서 그냥 액상만 한번 짜서 드셔보세요. 비릿한 맛이 나지 않는 제품 선택하시면 되고, 포장 단위가 뭐 이렇게 150개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은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포장 자체를 크게 했을 때는 산패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포장 단위가 30개, 60개씩 포장되어 있는 것들, 또 개별 포장되어 있는 거, PTP라고 하는 은박 포장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호일 포장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팁이고요. 저 듣고 나서 또 궁금한 게 하나 네. 생겼는데, 그러면 이게 살 때는 산패되지 않았는데 네. 사고 나서 산패될 수도 있잖아요. 오래 두고 드시게 되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하면 산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냄새가 나요. 특히 네. 요즘 같은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저는 약을 보관할 때 그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주방에 찬장에 보관하라고 말씀드려요. 찬장에? 네, 냉장고는 오히려 약을 보관하기 좋지 않은 게 상한 음식 때문에 세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습도가 조금 높아요. 냉장고는 서늘하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 햇빛이 들지 않는 찬장 같은 곳에 보관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외적으로 조금 오래 보관해야 된다 하면은 오메가3 같은 경우 냉장 보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메가3를 먹으면서 이어 테라피 하면 더 큰 효과를 느낄 네,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눈이기 때문에 제가 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혈액을 맑게 해주고 두 번째로는 간장약을 같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아니면 비타민 B군 같은 것들이 간 대사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드시게 되면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나이가 드시면 이제 눈 자체도 좀 노화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눈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눈 영양제라면 루테인 같은 거. 예,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젊은 분들이 눈이 피로하다, 20대, 30대가 눈 영양제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눈 영양제 안 드리고요. 젊은 여자분들이 눈이 침침해서 눈 영양제 주세요라고 하면은 젊은 여자분들은 혈액이 부족해서 그 건조증 때문에 눈이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혈제를 드리고요. 남자분들, 젊은 분인데 남자분이 눈이 안 좋아요, 침침해요, 눈 영양제 주세요. 그럼 눈 영양제가 아니라 간장약을 드립니다. 그러면 눈이 좋아져요. 그런데 한 40대 후반 되면은 눈 자체에 노화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눈 영양제 드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눈에 이제 지질층이 있잖아요. 그 눈을 보호하기 위해 기름층이 분비되거든요. 그걸 보호해주는 성분이 오메가3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오메가3만 드셔도 도움이 되고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같은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간장약, 뭐 조혈제, 그다음에 오메가3 같은 제품들을 같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약사님한테 좀 교육을 들어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단톡방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혼자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럴 때는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장소가 한남동인데요. 한남동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모여서 서로 귀를 관찰해보고 시술도 하면서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 수업에 대한 내용도 그 단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또 질문 올려주셔도 되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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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눈이 제가 침침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끔씩은 뒷골이 막 땡기기도 하고 이 네. 전두엽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엄청 아프고 막 그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것도 이 시신경이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눈 주변 근육이 네. 이제 굳어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긁어주고 위에 풀어주고 옆에까지 풀어주고 지압 살짝 여기 살짝 지압해주고 그다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쓸어주고 귀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 소통을 하는 17년차 현직 약사 오예서라고 합니다. 아, 약사님. 그 귀라는 게 귀랑 건강이랑 연관이 그렇게 크게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반사학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귀는 우리 몸 전체의 데이터를 반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의 이 인체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봤을 때 이쪽이 머리, 이쪽이 척추 라인, 그다음에 이쪽에는 심장이랑 폐, 이쪽에는 이제 소화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하체 부분, 다리 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눌러보면 여기가 귀에 해당되는, 귀에서는 이제 턱관절에 해당되는 부위인데요. 내가 이쪽을 누르지 않아도 여기를 지압해도 효과를 똑같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귀의 신비고 비밀입니다. 그거 마치 만약 TV로 따지면 리모컨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이제 리모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TV까지 가서 누르지 않아도 TV에 가서 어깨, 뭐 팔 이런 데 직접 누르지 않아도 귀에 해당되는 혈자를 눌러주면은 이 부분들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 고민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눈이 너무 침침하더라고요. 네. 요새 많아요. 저희도 약국에도 눈 침침하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귀랑 연결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럼요. 사실은 이제 원인을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을 많이 보는 것도 눈에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핸드폰을 볼 때는 목도 많이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러실 텐데, 귀에서는 이제 눈에 해당되는 부분과 요 시신경이 위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목이 있는 부분, 이런 데를 풀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그런 데를 이제 좀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 주면 좀 괜찮은 네. 건가요? 주물러 주거나 귀 지압을 할 수 있는 패치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패치를 이용해서 붙여주면은 누르지 않아도 지압이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사실 눈 피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압하는 거와 같이 실제 내가 이제 좀 굳어있는 이 후두골 부분, 이 시신경이 존재하는 이 후두골 부분이랑 긴장되어 있는 목이랑 어깨 부분을 내가 직접 풀어주었을 때, 그리고 눈 주변 근육들을 같이 풀어주었을 때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패치를 붙이고 패치 얘기
예, 그러니까 귀 부분은 이게 지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른 것도 이렇게 그 지압 이렇게 마사지를 예, 해주는 맞아요, 게 되게 맞아요. 좋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사실 눈 피곤할 때 우리가 뭐 쉽게 하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갖다 대는 것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저희가 명상을 할 때 마무리할 때도 이렇게 손을 따뜻하게 비비신 다음에 이렇게 얹는 동작. 그래서 눈의 순환을 도와주는 이런 동작도 하게 되는데요. 그거 외에 조금 더 도움 될 만한 것들 제가 또 설명을 좀 해드려 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네, 체험을 그럼 해볼까요? 눈이 피곤하시다고 하니까 저희가 피디님 모시고 해드려 볼게요. 네. 눈이 제가 침침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끔씩은 뒷골이 막 땡기기도 하고 이 네. 전두엽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엄청 아프고 막 그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것도 이게 시신경이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눈 주변 근육이 네. 이제 굳어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위치를 제가 쉽게 그냥 표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눈곱 끼는 부분의 앞쪽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눈꼬리 부분 여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눈에 뼈 부분이 있는데요. 약간 움푹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거기 그 부분을 또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눈썹의 앞쪽 눈동자가 존재하는 여기 요 라인, 그다음에 여기 요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한 군데 더 약간 왼쪽을 봐주시면 요쪽 부분, 요 부분, 그다음에 요렇게, 그다음에 요 부분,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눈썹 때문에 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요 위에다 표시를 할게요. 화살표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화살표로.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요 눈썹 끝 부분, 그다음에 관자놀이 부분 여기. 이렇게 네, 잘 지키고 있죠? 네, 제가 한번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캡처하셔서 잠깐 정지 누르셔서 이 부분을 똑같이 하시고 눌러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아까 요 펜으로 했듯이 이렇게 눈을 살짝 감으시면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쪽 여기 진짜 시원해요. 여기 그다음에 요 부분 전 여기가 더 시원해요. 그렇죠. 여기 그다음에 여기 눈썹 머리 중간 그다음에 여기 눈 꼬리 부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압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괄사로 얘는 이제 닿기만 해도 시원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걸로는 어떻게 하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가요? 요거는 이제 그 항산화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는 괄사인데요. 이제 미세하게 근육을 더 자극시켜 줄 수 있게 빗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빗으로 좀 긁는 느낌? 요 정도 아프게 할 필요 없고요. 긁는 느낌 정도로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부작용이 있다면 눈만 필요한 걸 풀어주려고 했는데 얼굴까지 올라간다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되게 좋은 부작용이네요. 뒤에 같이 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부분을 할 때는요. 얘로는 그냥 이렇게 쓸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기분이 되게 좋은데요? 네, 이거? 시원하게 네.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눈썹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눈썹 윗부분이 자꾸 뭉치고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여기에 이렇게 선이 하나 생겨요. 맞아요. 인상이 맞아요. 사나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윗부분을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미 있는 분들도 이거 하면 좀 개선이 될까요? 예, 맞아요. 거기에 독소가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제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없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화살표 3개를 그려주고 네. 거기를 풀어주라고 말씀을 근데 살짝 해주시고요. 아픈 것 같아요. 여기 뭉쳐 있어요. 그래서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눈 끝 부분 여기도 이렇게 지압을 조금 해주시고요. 네네. 그 다음에 여기 눈 앞부분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뒤집어서 이 곡선을 활용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곡선도 이게 활용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게.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눈 쪽에 이렇게. 근데 제가 느꼈는데 이거 자체가 좀 시원해가지고 네. 이게 넥 마사지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자체가 차서 지금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라는 질문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차서라기보다 풀어주는 이 근육이 이완되는 그 효과 때문에 시원함을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구나. 저 되게 시원하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할 때. 눈 잘 붓는 분들도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편해요.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긁어주고 위에 풀어주고 옆에까지 풀어주고 지압 살짝 여기 살짝 지압해주고 그다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쓸어주고 그리고 지압을 괄사 없으신 분들은 눈꼬리, 눈끝, 눈썹,
중간에 끝 이렇게 해주시고 뼈 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피로함이 많이 풀려요. 근데 얼굴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근데 얼굴이 지금 이제 얼룩덜룩해지셨는데 이렇게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시신경이 존재하는 곳이 후두골 쪽이거든요. 머리 그러니까 뒷머리 쪽에 있어요. 그래서 뒷머리 쪽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피디님이 조금 네. 약간 의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네. 이렇게 앉으시면은 후두골 쪽이 여기가 많이 굳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를 와 아파요. 여기가 이렇게 더더덕 걸려요. 지금. 네, 엄청 걸려요. 와. 드드득 와.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풀어주시면 돼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도 그냥 영상만 보지 마시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괄사가 없는 분들은 약간 이 자세로 네, 하는 이렇게 손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진짜 아파요. 저 이렇게 와. 계속 하면은 안 아프고요. 이게 이렇게 이게 하고 많이 나면 뭉쳐 있어도 아픈 거죠 지금. 예,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네. 눈꺼풀에 이제 약간 눈곱 낀 것처럼 눈이 뿌옇다가 갑자기 눈이 맑아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와. 저는 출근길에 사실 운전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운전하면서 많이 하긴 해요. 너무 시원해가지고. 근데 운전하는데 눈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밤에 운전할 때 이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눈 뿌옇거나 야간에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요 후두골 쪽 급하면은 후두골을 이렇게 주먹 져가지고 풀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와 진짜 시원해요. 괄사 있으면 우와. 괄사로 하시면 좋은데요. 만약에 없으면은 저는 어떤 거든 모양을 낼 수 있는 거 저는 안 되면은 그냥 그 접시 있잖아요. 접시로라도 하시라고 하거든요. 접시요? 네, 접시 뒤집어가지고 그 아. 난로라도 하시라고. 아.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목에 굳어 있는 경우에 눈까지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한번 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굳어 있을 경우에 뒤쪽 근육이 당겨지면서 눈이 더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목도 이런 식으로 와 완전 시원해요. 시원하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승모 쪽이랑 와. 이 뒷목 쪽을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네.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버섯목이라고 해서 여기 튀어나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네. 이쪽도 같이 긁어주시면 돼요. 여기가 튀어나오면 어디에 안 좋은 건가요? 여기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아. 그리고 머리로 가는 순환도 안 좋아지고요. 두통약인데 통증을 차단하는 거지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증은 있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약 대신에 이런 거를 하는 게 네, 좋겠네요.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네. 옆머리가 아프신 분은 옆머리를 이렇게 긁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뒷머리가 통증이 있다? 뒷머리 이렇게 긁으시면 되고 내가 좀 눈이 뿌옇고 시야가 안 좋다? 그러면은 뒷머리를 목이랑 같이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뭉친 부분 여기도 풀어주고 여기가 풀려야 돼요. 지금 많이 뭉쳤네요. 많이 뭉쳤나요 지금? 네, 그래서 만약에 피디님 같은 경우는 여기 많이 뭉쳐서 염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붉어지는 거거든요. 아. 내가 했는데 왜 이렇게 붉어져요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붉어졌나요? 지금? 예, 좀 붉어져요. 어. 그럴 때는 이렇게 약간 오일을 써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요거는 진정 효과하고 미백 효과가 있는 마사지 오일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괄사랑 같이 쓰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 괄사 쓰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괄사 쓰고 계신 거예요? 예. 근데 발랐을 때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드네요. 그쵸. 이게. 네. 아.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뭐 집에 만약에 오일 다른 거 있으시면 다른 거 쓰셔도 되고요. 저는 네. 이완시키고 진정하는 효과로 사용하려고 오일을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분이 지금 임신 중이신데 특히 임산부들이 종아리가 많이 부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일을 종아리 바르신 다음에 이걸로 종아리 풀어주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배 쪽이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여기 압박이 되면서 하체 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체험을 꼭 해보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나무나 도자기 같은 거 제가 본 적은 있거든요. 미네랄로 된 거는 네. 확실히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확실히 조금 편안하고 아프지 않은데도 많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시는데요. 제가 이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누군가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 할 때는 여기 눈꼬리 앞하고 뒷부분, 그다음에 여기 부분, 그다음에 눈 앞머리, 눈썹의 앞쪽, 그다음에 중간, 그다음에 끝부분, 그다음에 옆에 쏙 들어간 미간 부분 눌러주시면 돼요. 눈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후두골 쪽
하고 뒷머리와 어깨 쪽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눈이 평소에 조금 침침하고 뭔가 막이 낀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으셨을 텐데 그게 아주 편안해지고 시야가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구가 없으신 분들은 손으로 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보시고 나는 조금 더 나은 효과를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댓글 보시면은 링크 있으니까 그거 눌러보시고 그렇게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그 받았을 때 눈 쪽 했을 때 바로 잠에 들 뻔했습니다. 그렇죠. 거의 잠들어서 제가 사실 밤에 거의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하다가 잠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네. 멘트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완이 되면서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저는 제가 해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화나거나 제가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저는 괄사를 합니다. 하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네. 잠이 안 온다 할 때, 네, 그렇죠. 잠 안 발사하면. 오거나 그럴 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완되면서 좀 마음도 편해지고 그다음에 뭐 잠도 잘 오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괄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 생각에 더 많을 것 같아요. 좀 맞아요. 힐링할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여러 것들을 가지- 좀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좀 많이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작년부터 괄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인 활용법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것도 있고요. 화학적인 약을 섭취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로 눈 피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처음 뵙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한번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귀를 통해 건강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17년차 약사 오예서라고 합니다. 와, 근데 약사님 귀를 하신다는 게 좀 약간 조금 놀라운데 네, 귀랑 그 건강 쪽이랑 좀 관련이 있나요? 네, 좀 낯설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우리 인체 중에서 이제 귀는 우리 인체 전체의 그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손반사학이나 발반사학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손 지압을 한다거나 발 마사지, 발 지압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 많이 봤는데 뭐 귀도 마찬가지로 지압을 하면 좋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귀는 우리 몸 전체에 해당하는 혈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체적인 우리 건강 상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제가 듣기로는 귀에 이런 어느 특정한 부분을 만지면은 5년이 젊어진다는 얘기가 오, 있던데 네. 최소 5년입니다. 최소 5년이요? 네. 그게 진짜 가능한가요? 네. 사실은 저는 제가 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예전 사진을 보면 한 5년 전, 7년 전 사진을 보면 지금보다 나이 들어 보여요. 근데 제가 한 7년 꾸준히 이열 테라피를 했는데 제가 올해 41거든요. 근데 다 팔자주름이 지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어떤가요? 아니, 그 아직 없지 하나하나는 않나요? 게 아예 안 믿겨지시는데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그게 어떤 원리로 그 팔자주름? 그런 네. 거 어떤 원리로 피게 되셨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열 테라피를 통해서 이런 팔자주름이 없어지거나 좀 동안형 얼굴이 되는 원리가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성형 수술이나 시술 같은 원리랑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 원리는 우리 몸이, 우리 얼굴이 이렇게 처지게 되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근막이라든지 신경이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반응인데 그것을 다시 건강하게 돌려주면 이 얼굴이 리프팅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막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막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착이 되거나 아니면 약해지거나 하면은 이렇게 굳게 돼요. 사실은 뭐 두피나 이런 데도 굳어지게 되면은 표정도 부자연스러워지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쪽만 그런 반응이 나타나면 비대칭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제가 듣기로 그 말씀은 얼굴에 있는 근육이 좀 이상이 생긴다는 건데 네. 이게 더 심해지면 좀 안면 근육 장애나 그런 게 올 수도 네, 있는 그래서 구안화사라고 하는 그 한쪽만 마비되는 경우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이 그런 경우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증상에도 이제 이어 테라피를 통해서 좀 개선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팔자주름이 펴지게 하는 그런 곳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팔자주름이 생기면 대부분이 이제 이 팔자주름을 괴롭히세요. 이거를 막 이렇게 문지르고 이쪽을 어떻게 뭐 주사를 맞고 해서 이쪽을 괴롭히시는데 사실은 간단한 원리로
이 얼굴 전체 이렇게 올려주면 사실 주름이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사용하시면 좋은데 귀에서는 어디에 해당되는 자리를 지압을 해주면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팔자주름이든 아니면 얼굴 뭐 이렇게 부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림프 순환이 안 되면 생기게 되거든요. 불필요한 이 부종이 생길 때 얼굴에 그러면은 그게 부어 있다 빠지고 하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턱관절 자리에서 시작돼서 이쪽이 림프 순환을 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자리예요. 요렇게 귓바퀴 안에 홈.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을 지압해 주거나 지압을 할 수 있는 귀 패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부착을 해서 지압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쪽을 조금 더 이렇게 올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요쪽에 해당되는 이 상악이랑 하악, 요쪽에 해당되는 곳이 요쪽 상악, 그 다음에 여기 하악 자리가 있습니다. 상악, 하악. 그래서 이 턱관절 자리와 상악 자리, 하악 자리를 같이 요쪽을 시술을 해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해준다는 게 눌러주신다는 거야? 아니면 뭔가 붙여주신다는 건가요? 만약에 집에 재료가 없거나 도구가 없으면은 손으로 지압을 해주시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귀 지압 패치 안에 이렇게 볼 같은 게 들어있는 지압 패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부착을 해주는 거. 그렇게 하시게 되면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 보면서 느껴지는 게 네. 저 큰 귀가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게 많이 한림해세요. 그런 거 혹시 안 파시나요? 근데 요 혈자리들이 다 이제 한자로 되어 있어서 구매하셔도 사실 좀 사용하기는 번거로울 수 있는데 제가 기회 되면 한글로 된 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제 귀도 한번 좀 진단해 주실 오, 수 네,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붓기가 좀 있으셨어요? 원래부터 있었는데 네. 제가 그나마 좀 최근에 그 달리기를 좀 하면서 조금 네, 빠진 편이긴 해요. 맞아요.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근육의 움직임이 생기면서 림프 순환이 잘 되거든요. 피디님 귀를 보고서 이것 때문에 얼굴이 부으시고 좀 푸석푸석한 그 지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네. 네. 어느- 사실은 뭐 얼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이 귀에서 제가 큰 귀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네.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이 눌려 있으세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이 후두골 쪽. 후두골 쪽. 네, 그래서 평소에 좀 두통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7월 달 동안 한 달 내내 두통약을 먹고 그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눌려 있으시면 심한 두통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진통제로도 잘 조절되지 않는 악성 두통, 악성 편두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눌려 있으시기 때문에 이쪽이 약간 막혀 있는 거예요.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무겁고 두통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 목에서부터 머리로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얼굴이 좀 붓거나 탄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증상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네. 여기를 많이 누르면 되나요? 네, 경추를 많이 풀어주시면 되는데 네. 귀 지압을 할 때는 제가 아까 지금 턱관절하고 상악하악 자리 요거 말씀드리고 림프 자리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추가로 하시면 좋은 자리가 바로 경추 라인이에요. 여기 이쪽이 우리 몸에서 목에 해당되는 경추 자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시술하거나 지압을 해서 풀어주시면은 얼굴 부종 가라앉는데 그리고 얼굴을 동안형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기하죠? 혹시 이거를 제가 지금 받아도 이게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나요? 네, 맞아요. 그럼 한번 제가 시술을 촬영을 해봐드릴까요? 무릅쓰고 한번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시술을 해봐드릴게요. 네네. 턱관절 자리로 시작을 해서요. 이쪽에 시술을 하고 이런 지압 제품들이 있는데요. 안에 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이 들어있는 걸로 얘가 작용하는 효과가 이제 원적외선을 방출하면서 기혈 순환을 도와주는 네. 아프죠? 진짜 아픈데요? 네, 좀 아프죠. 아프신 분도 있고요. 또 통증을 전혀 안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파요. 그렇죠. 왜냐면 그쪽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이런 거 혹시 한번 붙이면은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되나요? 3일 정도 붙이고 계시다가 교체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아. 막힌 부분은 여기여서 네. 어. 지금 눈썹이 떨리고 있어요. 네. 통증을 숨길 수 없네. 살짝 참는. 그래서 경추 부분에 이렇게 시술해서 제가 좀 살살 할게요. 너무 네. 아프시면 안 되니까. 이게 혹시 한번 붙이고 나서 계속 아플 수 있나요? 통증이 점점 가라앉아요. 뭔가 우리 몸에 이상이 있을 때 통증을 느끼는 건데 네. 점점 개선이 되거든요. 반복 시술할수록. 그렇죠. 조금 아프시죠. 이거 생각보다 주사보다는 안 아픕니다. 근데 좀 아파요.
어떤 분들은 네. 되게 통증을 아! 많이 느끼시고요. 여기는 머리 부분인데 여기 진짜 아픈. 네. 여기는 진짜 아픈데요. 두통이 있으셨다고 해서 제가 머리 부분도 좀 시술했고 여기는 상악 부분이랑 그다음에 아래쪽 턱 부분도 좀 추가로 시술을 해드릴게요. 아래 턱 부분이면 이쪽인가요? 이쪽? 네, 하악 쪽 여기. 하악 쪽. 네, 아 제가 평소에 계속 그 주무르던 곳이 네. 딱 요 귀로 바로 맞춰주셨네요. 제가 오,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진짜로 이게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이걸 관해서. 근데 오자마자 맞춰주셨어요. 네. 어. 근데 귀 안에 제가 이게 네. 옆에서 보니까 이 네. 안쪽에 좀 염증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요새 조금 생각을 많이 하시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몸에 염증이 좀 쌓여 있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컨텐츠도 네. 고민하시느라고. 근데 네. 앉으신 김에 림프 순환 자리까지 네. 이렇게 시술을 해서 아마 이렇게 이쪽을 봐주시면은 귀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한번. 이렇게 아, 진짜 아파요. 여기가 진짜 아픈데요, 여기가? 이쪽이? 거기요. 네. 손목 여기는 이쪽 부분이에요. 제가 손목이 진짜 안 좋습니다. 네. 직업병이라서 네. 계속. 그쪽 부분이 반응이 또 있네요. 진짜 신기합니다, 이거. 이렇게 뒤에도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촬영하시는 동안에 여기를 꾹꾹꾹 눌러주시면은 아마 네. 촬영 끝나고 집에 가실 때쯤 되면은 네. 여기가 슬림. 근데 여기 진짜 실제 좀 빠지긴 했어요. 아, 진짜요? 네, 보여요. 한번 저 봐주실래요? 네. 진짜다. 진짜요? 진짜 아니, 맞았어요? 진짜 근데 카메라 한번 정면을 보시고 나중에 확대해서 네. 얼굴 보시면은 눈꼬리도 여기 올라오고 여기가 슬림해졌어요. 그럼 이게 불균형이 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반대쪽도 네, 해주실 수 반- 있나요? 반대쪽은 제가 비용을 받고 해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꼭 내서라도 반대쪽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어떻게 보자마자 그런 거를 다 아시게 되나요? 네, 이거 공부를 하면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클래스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그냥 내가 셀프로 하고 싶다, 이런 걸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공간에서 이어 테라피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을 하고요. 조금 깊이 있게, 왜냐면은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니고 지금 후두골 쪽이 막혀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은 눈 시야도 좀 뿌얘지거든요. 눈도 피곤해지고 이런 질환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수업도 따로 있습니다. 한남동 카페 골목입니다. 아, 한남동 주변에 안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도 좀 이런 정보를 많이 얻고 싶은데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어 테라피가 궁금하신데 좀 정보를 얻고 싶은데 사실 인터넷에 검색해도 올바른 정보가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은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이어 테라피 관련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 질문 답변을 해드리는 단톡방 그 링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들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땡겼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쪽 네. 그 목 쪽인데 특히 그쪽이 계속 뭔가 그 리프팅 되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네, 시술 받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반응이 뭐냐면 이쪽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시야가 맑아졌어요. 눈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목 쪽이 아프던 게 편해졌어요. 이런 반응들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여자분들은 마사지라든지 이런 거 에스테틱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전신 마사지 같은 거 받고 나면 몸 엄청 가볍거든요. 그런데 한 2~3시간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비용도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귀를 지압하는 방식으로 얼굴 리프팅, 그다음에 뭐 팔자중 이런 것들도 도움을 받으시면서 저렴한 가격에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품 없이도 이곳에 자극을 하려면은 어떤 강도로 얼마나 하면 좋을지가 네. 궁금해요. 보통은 이제 강도라는 거는 좀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귀를 이렇게 반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눌러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 귀가 딱딱해서 잘 안 접혀지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말랑말랑해서 접어도 하나도 불편함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귀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강도를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아프지 않는 선에서 하시면서 점점점 그 강도를 올려주시면 나중에는 좀 편해지실 거예요. 꾸준히 하신 분들은 처음에 귀가 딱딱하고 아팠는데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지금 말랑해졌어요 하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러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압하는 부위를 제가 큰 귀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네. 동안형 얼굴을 만드는데 아마 여러분들 제일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어디 건강이 좋아진다 이런 거는 한두 번이고요. 결국은 얼굴 리프팅 되는 거에 제일 관심 많으신데 이 턱 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부터 이 경추로 올라가는 쪽 이쪽을 지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안면부예요. 그래서 귓불 부분은 충분히 지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쪽이 림프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림프 순환 부분. 이쪽도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를 이렇게 반으로 접는 거 있잖아요. 반으로 접는 거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영상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왜 고무줄 여기다 끼워 놓으면은 얼굴 리프팅 된다는 그 영상 요새 많이 돌거든요. 그 원리도 귀를 지압하는 이 원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무줄 이렇게 낀 채로 계속 밖에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이렇게 지압을 해주거나 아니면 귀 패치를 붙여놓는 거는 내가 일상 중에서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울 보면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좀 주변 분들이 있으면 네. 서로 같이 맞아요. 자리를 붙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클래스 배우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커플들 많이 오시고요. 자매분들, 그 다음에 엄마랑 딸이 와서 배우시는 경우도 많고요. 친구분들 오셔가지고 배워서 서로 해주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맨손을 하시는 것도 알려주시고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알려주셨잖아요. 귀 말고도 또 이런 젊어지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또 있을까요? 여자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제 목에 이렇게 걸고 있어요. 이게 괄사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항상 갖고 다녀요. 그래서 발사가 뭔가요? 괄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제 지압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빛 형태로 되어 있는 괄사를 항상 이렇게 소지하고 이렇게 목걸이처럼 하고 다니는데요. 아침에 사실 출근길에 귀에는 항상 이렇게 붙여 놓고요. 출근길에 부종을 빼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뭐 얼굴 작아지는 마사지 법에서 이렇게 주먹 져가지고 얼굴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보셨을 텐데 그거를 하면 얼굴 부종은 빠지긴 하지만 단점이 피부가 늘어져요. 세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얼굴 피부를 세게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은 피부가 늘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압점을 좀 정확하게 해서 이런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지압할 때도 턱관절, 그 다음에 상악, 하악, 그 다음에 경추 이런 데를 말씀해 드렸잖아요. 똑같이 이걸 이용해서도 이렇게 턱 라인 이렇게 턱 밑을 쓸어서 귀 옆까지 이렇게. 근데 그거 쓰면은 제가 네. 궁금한 게 비처럼 생겼잖아요. 그게. 네, 이게 하면은 그 피부 이렇게 막 찢어지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전혀 부드러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세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 부분이 어떻게 마감이 돼서 그런가요? 여기가 뾰족하지 않아요. 일반 빛같이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고요. 이제 뭉툭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일반적인 모양보다 좋은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처음째는 이렇게 턱 라인을 이렇게 쓸어주고 그 다음에 요 교근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근을 풀어주시고 턱 밑에 있는 이 살땜을 좀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쪽을 쓸어서 네, 이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측두근이 육착이 되면은 이것 때문에 얼굴 형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럴 때 이 측두근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빗 모양일 때 이게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옆머리를 풀어주면은 두통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건 저희 자사몰 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달빛 조각이라는 건데요. 다른 괄사보다 이 성분 자체가 좀 특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있거든요. 좀 가볍게 쓰시면서도 좀 리프팅 효과라든지 이제 두통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괄사 마사지 그 도구 네. 있잖아요. 저희 채널에서만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채널 통해서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요거 들고 오시면은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클래스를 열어드리고 같이 모여서 사용법을 배워보는 그런 무료인가요? 네,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지금 잘 들으셨죠, 여러분? 네. 이거 무료로 구매하신 분들에게 1회 무료로 클래스권을 같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클래스를 운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소개하려고 모였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목이 뭉쳐 있어서 목을 좀 풀어드리고 했더니 목이 이렇게 길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해서 그때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구매해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와, 너무 솔깃한데요? 네. 이 쓰는 방법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게 살짝 긁기만 하면 돼요. 네,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많이 질문하시는데 불편한데 그냥 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턱은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귀 앞으로 내려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흉쇄 유돌근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흉골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 진짜 많이 뻐근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풀어주면은 머리 쪽으로 혈류가 잘 가면서 시원한 느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측두근 풀어주고요. 사실은 이마주름 풀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요쪽이 유착이 되면서 이마에 주름이 잘 생기게 되는데 요 앞머리 라인을 풀어주면 또 요 부분에 도움이 되고요. 사실은 얘도 팔자주름, 요 있는 부분, 여기 팔자주름 있는데도 여기가 덩어리져 있어서 뭉치면서 주름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 부분은 요 끝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이쪽 팔자주름이 옅어져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전후 사진은 이걸 사용하신 고객분이 본인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자기 팔자주름이 사라졌는데 이거 맞는 거냐고.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기 뭉쳐져 있으면 주름이 지는 거라 가지고요. 올려주고 풀어주고 하면은 옅어지게 됩니다. 강도는 그냥 살짝 쓸어내는 정도.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원래 괄사를 세게 써서 아프고 멍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쓰시면은 근막이 다쳐요. 그래서 그렇게 안 쓰시고요. 그냥 머리 빗는 정도? 그냥 가볍게 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 용도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뭐 손가락에 있는 신경 지나가는 마디에 쓸 수 있고 그 발이나 종아리에도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차차 제가 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그 댓글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또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정 댓글 보시면은 단톡방이 있을 거예요. 그 단톡방 들어오시면은 귀 지압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내용, 또 뭐 괄사 통해서 이제 부종 빼거나 아픈 곳을 이제 마사지하는 방법 이런 것들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산병이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이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이나 이게 두통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폐자리랑 그다음에 심장 자리를 지압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산소 포화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훨씬 편해질 거예요. 등산할 때 숨이 자주 차는 거는 사실 폐활량이랑 관련이 있고 산소가 좀 부족해지는 그 증상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자리들을 하면 좋냐면 기본적으로 폐 부분을 해주시면 좋고 추가로 심장이 강하게 잘 뛰어줘야지 전신으로 혈류를 다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 자리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심장 자리는 중국 이열에서는 여기에 있다고 해요. 폐존이랑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 프랑스 이열에서는 왼쪽 귀에 이 부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같이 시술을 해주시면 숨 쉬는 것도 좀 편해지고요. 그 다음에 심박출량이 늘어나면서 혈액이 잘 돌겠죠. 그러면 호흡도 더 잘 될 거예요. 백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거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등산 갈 때 꼭 필요한 5가지 귀 지압법을 준비했습니다. 5가지 귀지압법이요?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가시면은 등산 가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나 부상 이런 것들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 5가지는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등산을 가시기 전에 하실 수 있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그 체온 조절 안 돼서 올라가서 추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귀지압 해체 장점이 뭐냐면 그 심부 온도, 우리 몸의 깊은 곳에 이렇게 온도를 좀 올려줘요. 그래서 그 시술을 하고 나면 왜 이렇게 더워졌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열감이 오르는데요. 손발이 따뜻해졌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등산을 이런 추운 날 등산을 하기 전에 이렇게 2열 패치를 기본 자리 정도로 붙이고 가시면은 이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자리라는 게 혹시 어디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 자리를 큰 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은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림프 순환하는 자리 하고요. 그 다음에 척추 라인 따라서 이렇게 시술하는 요 자리, 여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시기 전에는 요 자리와 요 자리 이렇게 해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등산하시면서 많이 사용하는 하체 부위들 있잖아요. 그 자리들은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체. 하체 근육이랑 뼈 다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네. 아, 등산이라는 거는 사실 한 3-4시간 정도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척추가 틀어진 채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요. 몸의 불균형을 오히려 유발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관절에는 좋은 운동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척추 라인을 바로 세우고 바른 자세로 내가 올라갈 수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추천해 드립니다.
등산만 하면은 보통 발이 삐고 막 네. 무릎이 삐고 막 그러거든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등산할 때 굉장히 좀 피해를 입히는 주변 분들에게 그런 분들인데요. 사실 잘 접지르기 때문에 우리가 등산화 같은 경우도 목이 긴 신발을 신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젊은 분들이 등산을 많이 하면서 뭐 어르신들은 사실 장비 막 챙겨서 오시기 때문에 부상당하는 경우가 또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젊은 분들은 그냥 발목을 삐끗하거나 또 이제 무릎이 아프다, 또 골반 쪽이 막 아프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어디를 좀 지압을 해주시거나 패치를 부착하면 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큰 귀로 좀 보여드리면요. 우리 귀에서 골반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골반에 해당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지압을 해주시고요. 이게 하체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를 이제 하체라고 보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에 무릎 자리가 여기 하나 있고요. 또 이쪽에도 무릎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조금 눌러주시거나 패치를 부착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발목 부분은 이쪽에 있어요. 여기 아랫부분에. 무릎 아래가 또 발목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 발가락이랑 이 발 뒤꿈치 그리고 요 발목 부분 여기를 지압을 또 해주시거나 패치를 부착해 주시면 발목 부상이 있을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뼈가 있는 부분뿐만 아니고요. 통증을 조절하는 자리들이 또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요 안쪽에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시상, 좀 어렵죠. 뇌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통증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까 삼각형 부분 여기에 신문이라는 자리도 통증 조절에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귀 앞에 이렇게 연골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연골의 앞에 요 정도 부분에도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뼈서 발목이 너무 아프다. 근데 발목이 아플 때 사실 힘든 게 걸어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누가 업어줄 수도 없고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내가 그 다친 부분과 함께 통증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같이 시술을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와, 그럼 거기 누르는 것만으로 뼈랑 신경이 연결된다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은 이제 앞면은 감각신경이고 뒷면은 운동신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각신경뿐만 아니고 운동신경도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려면 귀의 뒷면, 하체에 해당되는 귀의 뒷면도 같이 시술을 해주시면 훨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뒷면 어딘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뒷면은 뭐 여기입니다. 이쪽. 요쪽. 이렇게. 그럼 약사님 보통 등산하실 때 붙이고 출발하시나요? 그럼요. 근데 등산한 지가 조금 오래됐네요. 다음 등산을 갈 때는 꼭 붙이고 가야죠. 네. 저는 근데 항상 뭐 등산을 가거나 어디 뭐 수영을 가거나 스쿠버를 가거나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다친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 와, 약사님 그 말씀하시니까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네요. 한번 나중에 그 등산에 그거 붙이고 가는 거 같이 한번 찍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고배를 하고 좀 자세하게 귀 사진에서 발목을 다쳤다, 무릎을 다쳤다, 골반이 아프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술할 수 있는 부분을 또는 지압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골반 자리는 여기거든요. 이쪽. 그리고 무릎이 여기예요. 무릎. 그 다음에 발목 부분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픈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이쪽, 이쪽, 이쪽. 그리고 이쪽은 발가락 부분이고 여기는 발 뒤꿈치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발가락이랑 발 뒤꿈치가 또 따로 있나요? 그럼요. 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무릎 자리는 이쪽에도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 아프실 때는 여기를 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 앞면뿐만 아니고 요 해당하는 귀의 뒷면도 같이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귀지압 패치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여기에 부착을 해주시고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리고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자리들이 또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압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통증을 조절할 때는 여기는 앞면에서는 안 보이지만 요 안쪽으로 시상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하고 그다음에 이쪽도 통증 조절할 때 쓰는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 자리, 여기도 통증을 조절할 때 쓸 수 있는 신문이라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리들을 추가로 활용을 하시면 내가 부상을 당하고 통증이 심할 때 또 요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지압 포인트입니다. 귀에 그 혈자리 하나하나가
진짜 세심하게 다 연결이 돼 있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 또-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이 이 혈자리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방금 이제 무릎이나 삐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제가 체력이 안 좋은 게 아닌데 갑자기 숨이 차거나 맞아요. 호흡이 안 되는 네, 경우가 네. 또 있어요. 그래서 등산하다 보면은 숨 차서 쉬었다 가자 쉬었다 가자 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발목도 자주 다치고 숨도 차고 네, 숨이 자주 찰 때 또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먼저 큰 귀로 보여드리고 또 귀 사진으로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등산할 때 숨이 자주 차는 거는 사실 폐활량이랑 관련이 있고 산소가 좀 부족해지는 그 증상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자리들을 하면 좋냐면 기본적으로 폐 부분을 해주시면 좋고 추가로 심장이 강하게 잘 뛰어줘야지 전신으로 혈류를 다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 자리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심장 자리는 중국 이열에서는 여기에 있다고 해요. 폐존이랑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 프랑스 이열에서는 왼쪽 귀에 이 부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같이 시술을 해주시면 숨 쉬는 것도 좀 편해지고요. 그 다음에 심박출량이 늘어나면서 혈액이 잘 돌겠죠. 그러면 호흡도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자리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와, 그럼 이런 게 고산병에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고산병이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이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이나 이게 두통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폐자리랑 그다음에 심장 자리를 지압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산소 포화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훨씬 편해질 거예요. 물론 추가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편에서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폐랑 심장 자리는 요즘 유행하는 러닝이랑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러닝을 좋아하는데 이런 폐활량이 좀 떨어지거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잘 하지 못한다 할 때 이 귀지압법을 사용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 편에 꼭 이거 다뤄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요새 젊은 분들이 오전에 뭐 늦잠 자고 이러질 않는데요. 아침 일찍 만나가지고 다 러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동호회 활동처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PD도 러닝크루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한번 초대해 주시면 제가 필수 자리들 시술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귀로 한번 또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위치를 또 실제 귀에서는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를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실제 보여드리는 것보다 사진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가 폐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폐. 그리고 중국 자리는 여기가 심장이 또 있다 그래요. 심장. 그래서 이 귓구멍 옆에 이 넓은 부분을 지압을 해주시거나 귀지압 패치를 부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프랑스 2열에서는 이 정도의 심장이 있다. 왼쪽 귀에 이 자리에 그 심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위치가 그 가슴뼈 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목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허리뼈고, 여기가 목뼈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이 부분에 심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하고 이 자리를 지압을 해주시면요. 호흡이 좀 편해지고, 이제 숨이 가쁘거나 이런 것들이 좀 가라앉으실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 계속 손으로 지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등산 가시기 전에 이 자리랑 이 자리는 조금 미리 부착을 해 두시고 귀지압 패치를 통해서 미리 부착을 하시고 가시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 패치의 자세한 걸 알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더보기란을 누르시면요, 이제 귀지압 패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등산하면서 물 마시다가 약간 물체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두통이 나고 메스꺼움이 좀 느껴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또 뭐 따뜻한 물이 아니고 또 움직이는 중간에 차가운 물 드시거나 하면은 갑자기 위가 딱 움직이지 않으면서 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땀을 계속 흘려서 내 몸에서 전해질은 빠져나가는데 계속 맹물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 전체에서 전해질이 부족해지면서 그런 두통이라든지 구역감, 어지러움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요? 네, 이건 대신에 미리 좀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맹물을 준비하시지 마시고요. 이 전해질이 포함된 이온 음료나 또는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겨울철에 등산하실 때는 따뜻한 물을 텀블러에 담아서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죽염 있잖아요. 요새는 포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한 포 타서 그 소금물을 준비해 가셔서 중간중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해질 부족 증상도 가라앉고 몸의 순환도 좋아지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추천해 주는 혈자리가 또 있으신가요? 다음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쯤 되면은 이제 몇 시간 정도 등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리 쥐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나 쥐났어 하면서 다리 좀 주물러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쥐가 잘 나는지와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쥐가 잘 나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허리뼈거든요. 허리뼈. 근데 허리뼈 부분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서 이 하체 부분이 좁아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 좁아져 있는 분들은 하체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쥐가 나기가 쉽습니다. 이분들은 등산을 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쥐가 나기가 쉽기 때문에 이분들은 특히나 좀 준비를 하고 올라가시는 게 좋겠죠. 어디를 지압해 주시면 되냐면요. 이 허리 부분, 허리에서 이제 다리로 가는 신경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허리 부분을 시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하체 부분을 또 지압을 해주시거나 귀 지압 패치를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쥐가 날 때는 근육 경련이 나는 거잖아요. 뒷면도 똑같이 앞면 뒷면을 같이 지압하시거나 패치를 부착해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육뿐만 아니라 신경에도 이게 영향이 있는 건가요? 운동신경. 운동신경. 네네. 이완을 시키는 그 마그네슘 혈자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 혈이라고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리도 시술을 지압을 해주시거나 귀지압 패치를 부착해 주시면 도움이 돼요. 등산 갈 때 꼭 챙기는 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주겸, 포로된 주겸이나 이제 그 해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따뜻한 물에 타 먹으려고 그거를 하나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피가 하는 역할이 산소 전달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숨이 찬다던가 그런 증상을 겪지 않기 위해서 조혈 영양제, 피를 만들어주는 그 뭐 철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포를 또 먹고요. 그 다음에 쥐가 나지 않게 하려고 액상 미네랄 제제를 또 먹습니다. 뭐 미네랄이요? 칼슘,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미네랄 제제. 그러니까 근육의 수축 이완을 도와주는 것들이 칼슘하고 마그네슘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리 먹고 가면 쥐도 안 나고 덜 피곤하고 숨도 뭐 덜 차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거기다가 저는 또 플러스 2열까지 하고 가면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 조금 여유롭게 등산을 할 수 있는, 그쵸? 미리 먹고 아무렇지도 않죠. 열심히 등산하는 그렇게 하고 있죠.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그럼요. 도움이 훨씬 많이 되고요. 사실 추위도 좀 덜 타는 것 같아요. 등산을 할 때 좀 딴 생각하다가 이제 다른 길로 내려가다 보면 한참을 헤매게 되거든요. 사실 혼자가 아니면 어떻게든 이렇게 같이 내려오겠지만 혼자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집중력을 좀 순간적으로 좀 올려주거나 하는 자리들을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요거는 사실은 수험생분들도 하시면 좋죠. 사실 공부를 해야 되는 수험생분들도 이 자리들 하시면 좋은데 이쪽이 머리 부분이에요. 머리 부분. 그래서 머리 부분이라서 이쪽을 좀 시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얼굴 이 뺨 부분에서 귀랑 그 경계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쪽을 시술을 해주시면은 전두엽을 활성화 해주면서 좀 집중을 하면서 이제 등산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일을 할 때도 요 자리랑 요 자리를 시술해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면접이 있거나 발표가 있을 때도 그쵸. 여기다 붙여주면 네, 되게 그래서 좋겠네요.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시술하는 자리가 여기하고 여기거든요. 지금 사실 이쪽 자리는 지금도 시술을 해놨어요. 그 어쩐지 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 자리를 지금 못해가지고 중간중간 지금 NG가 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귀 사진에도 좀 표시를 해드려 볼게요. 이 부분이 머리라고 했어요. 이 부분. 이 부분에 좀 지압을 해주시거나 시술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이 부분. 이 얼굴에서 귀로 넘어가는 이 경계선 부분. 여기.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특히 이 부분에 주름이 많이 지거나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주름이 많은 분들은 나중에 이제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죠. 이런 부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등산뿐만 아니고 수험생들 그리고 좀 기억력 감퇴나 뭐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도 같이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고요. 평소에 계속해서 지압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이제 귀 지압 패치를 이용해서 여기를 붙여놓으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은 이 주제를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약사님이 하시는 프로그램 중에서 뭐 같이 뭐 등산하기라든지 명상하기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네. 한번 이 주제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그런 걸 자주 하시는 좀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명상이 잘 되는 유형이 있고, 그다음 명상을 잘 하지 못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명상하기가 어렵냐면 항상 머릿속에 생각이 가득 찬 분들이 명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하려고 하면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서 계속 생각만 하다 끝이 나요. 그럴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걷거나 이렇게 등산을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생각이 비워지면서 명상 상태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한때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할 때는 등산 메이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등산을 한번 하고 나면은 머리가 싹 맑아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명상은 하고 싶은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명상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실 때는 제가 추천해드렸던 그 맨발 걷기 산책 하시거나 아니면은 산에 올라가 보시는 것 너무 좋은 방법이거든요.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등산하시려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날씨가 추워도 또 비가 와도 계속 올라가고 싶으시거든요. 그럴 때 내 몸이 좀 그걸 견딜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등산을 하시면은 사고의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등산 가기 전에 지압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좀 준비하면 좋은 등산 영양제들 제가 추천드린 거 있었죠. 그 부분들 준비해 주시고, 또 만약에 올라가서 사고가 났다, 또 발목이 삐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골반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그 부분, 하체 부분들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거나 패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술을 해주시면서 좀 사고의 위험에서 좀 안전하게 그렇게 등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등산을 가시는 것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은 아무 때고 등산을 가셔도 사고 없이 즐겁게 등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요, 더보기란 누르시면은 그 정보를 자세하게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